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노후 자금이나 연금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시지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하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이 건강보험료가 마치 폭탄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전보다 건강보험료를 2배, 심지어 3배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 심지어는 전월세 보증금까지도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심지어는 선박이나 항공기까지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은퇴 후에는 오히려 건강보험료 폭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삶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은퇴 생활이 팍팍해진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실제로 62세 김미영 씨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미영 씨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높은 소득을 올렸지만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직전에 살던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상가 건물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은퇴 전보다 2.5배나 더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믿기지 않아 여러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은퇴 후 재정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부터 임해 계속 가입 제도, 개인연금 활용, 그리고 재취업이나 창업까지 실질적인 절세 팁들을 예시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은퇴 후 건강보험료 고민을 말끔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이미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가족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자격 기준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는다면 연간 1,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셈이니 이 기준에는 부합하겠죠. 하지만 만약 건물 임대료 등으로 월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소득 2,400만 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둘째, 재산의 과세 표준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과세 표준은 실제 시세와는 다를 수 있으니 매년 고지되는 재산세고지서 등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과 과세 표준은 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아쉽게도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 9억 원이라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재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연소득 기준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훨씬 더 강화됩니다. 즉,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소득은 훨씬 더 적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5세 박영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5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달 국민연금으로 9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재산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연소득 기준이 1천만 원 미만으로 강화되었고 결국 1,080만 원의 연금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박영수 씨의 아파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미만이었다면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을 적용받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재산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절감 방법은 없을 테니까요.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해 계속 가입 제도와 개인연금 활용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은퇴 후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임해 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시절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최준호 씨는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월 1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 시절에는 월 10만 원만 냈었죠. 이럴 때 임해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직전 냈던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3년 동안 계속 낼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35만 원을 내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겠죠. 이 제도의 장점은 퇴직 직전에 소득이 높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부과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보다 훨씬 높을 때 유용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부동산 등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는데 임해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산 처분이나 소득 활동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지 말지는 퇴직 직전의 소득 수준과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되는 보험료를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직전 소득이 매우 높아서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자체가 이미 높았다면 오히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꼼꼼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똑똑한 재테크 전략, 바로 개인연금 활용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의 50%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중 50만 원이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잡혀 부과되는 식이죠. 하지만 사적연금, 즉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3세 김지은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50%인 75만 원이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잡히게 되죠. 김지은 씨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었는데 IRP에서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료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김지은 씨가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IRP 연금 수령액을 늘렸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절약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은퇴 전부터 개인연금 상품에 꾸준히 가입하여 노후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에게 자산이 한꺼번에 생겨 재산으로 잡히거나 예금으로 전환 시 이자 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연금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노후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은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명하게 접근하면 건강보험료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재취업을 통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기간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는 것이죠. 물론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나 파트타임 직종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 본인의 경력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64세 이수철 씨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월 40만 원 가까이 나와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고심 끝에 이수철 씨는 중소기업에서 주 3일 근무하는 회계 보조 업무에 재취업했습니다. 월 소득은 이전만큼 높지 않았지만 직장 가입자로 다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는 월 12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삶의 활력까지 되찾았다고 하니 건강보험료 절감과 더불어 정신적 만족감까지 얻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여 직원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혼자서 개인 사업을 한다면 계속 지역가입자로 남게 되지만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장인 본인도 직원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고 그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58세 김민정 씨는 은퇴 후 평소 꿈꿔왔던 작은 공방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운영했지만 주물량이 늘어나면서 보조 직원을 한 명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서 김민정 씨도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까지 창출하니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유를 더 누리게 된 셈입니다. 물론 창업은 성공과 실패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거나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서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려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많은 경우 재취업의 문턱이 높을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명목상으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실제 근무 없이 가짜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직장 가입자로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의 10%의 가산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방법들이 여의치 않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요소들이 보험료를 높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변경된 중요한 제도 한 가지, 바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그리고 과거에는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점수제로 산정됩니다. 이 점수에 따라 월별 보험료가 책정되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내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보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이 포함되며 심지어는 전월세 보증금까지 재산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재산의 가액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시세와는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매년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정확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68세 김은숙 씨는 은퇴 후 오랫동안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와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들의 과세표준을 합산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매겨져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공적연금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소득 기준의 50%가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이 국민연금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바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소형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오래된 중고차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연식, 가액과 관계없이 더 이상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나 고령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재훈 씨는 15년 된 경차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매달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제외되면서 월 10,000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줄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은퇴 후에는 이런 작은 금액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결론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 재산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적연금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절감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면 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은 연 2천만 원 미만, 재산 5억 4천만 원 이상 시 연 1천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은 9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임해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 36개월간 직장 가입자 시절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꾸준히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는 은퇴 생활과 함께 건강보험료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소득 창출과 보험료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짜 직장 가입자로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있으니 항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현재 상황과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늘 알려드린 여러 방안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리미리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